자, 이번 시간에는요, 물리전자공학 9장입니다. 그죠? 자, 9장 지난 시간에 재결합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재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리콘에 그 전자 한 개 적은 3가지 전자를 갖다가 이제 붕소라든가 억셉터 이런 것들을 도핑을 해가지고 5캐리어가 소수 캐리어가 만나는 건데, 그 재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에서 그죠 만난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봐보시면, 자 9장에 접합 트랜지스터라는 거죠. 자, 접합 트랜지스터에 대한 특성 해가지고 가로 5번에 보시면은 재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다시 만난다는 거다. 그래서 이 재결합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재결합이 일어나는 장소, 그죠? 재결합이 발생하는 장소는 뭐냐? 발생하는 장소는 뭐예요? 공급층이라는 거죠. 공급층. 자, 그러면은 이 공급층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공급층에는 자, P형 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P형 쪽에는 억셉터 이온이 있었는데, 억셉터 이온은 이제 마이너스 이온이었어서 전자 한 개를 받아가지고 최악 전자 8개가 된 마이너스 이온이고, N형 반도체 쪽에는 뭐냐면 이제 도너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도너 이온은 플러스 이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결합 부분이 물리전자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P형에 있었던 다수 캐리어가 넘어와서 N형 쪽으로 가서 이제 저쪽 건전지 쪽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P형과 N형의 쪽에 있는 공급층에는 P형 쪽에는 억셉터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형 쪽에는 이제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자, 이 공급층이 이제 이런데, 공급층에서 자, 자유전자가 있잖아요. 자유전자 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전자 그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넘어오는 거냐면, 자, N형 반도체에서 자, P형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공급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공급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잖아요. 그죠? 자, 이 자유전자는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고,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잖아요.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데, 자, 그 다수 캐리어가 뭐 때문에, 자, 순바이어스에 의해서 전자는 어디서요?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공급층을 지나서 이제 P형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P형에서 공급층을 지나서 N형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전지에 플러스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전지에 마이너스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공통적으로 어디라고 하는, 자, 공급층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층에서 다시 만난다. 왜? 전자와 전공은 여기에 들어있었던 뭐 때문에, 억셉터 이온과 도너 이온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공급층에는 뭐만 있었냐면은 그 억셉터 이온과 도너 이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도핑을 했어요. 그 불순물의 그 확산작용 때문에 P형 쪽에, P형과 N형 쪽에 있었던
그러한 다수 캐리어와 소수 캐리어들이 억셉터 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과 도너 이온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뭘 걸어주니까 순바이어스를 걸어주다 보니까 P형 쪽에 있는 전공이라고 하는 다수 캐리어와 N형 쪽에 있는 전자라고 하는 다수 캐리어가 서로 이렇게 순바이어스 작용 때문에 공핍층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만난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재결합이라고 그래요. 재결합. 자, 재결합이라고 하는데 요때 재결합률이 있어요. 재결합률. 자, 재결합률이 있는데 자, 요거는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R, N, P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결합률인데 이제 요거는 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공에 대한 개수죠. 전공의 개수. 자,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은 재결합률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이 무슨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열평형 상태. 그죠? 그래서 열 생성률. 열평형 상태에서는 열 생성률과 그 다음에 재결합률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기출문제. 자, 출제 유형이에요. 생각해보시면 물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성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 재결합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와 전공의 자, 전자와 전공의 뭐예요? 농도에 비례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이 전자는 뭐에 의해서 발생된 거냐면은 자, 진성반도체 있죠? 진성반도체에다가 오가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발생하는 뭐예요? 다수 캐리어. 다수 캐리어이고 이 다수 캐리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면형 반도체 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진성반도체에다가 삼가 원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다수 캐리어인데 이 다수 캐리어가 뭐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P형 반도체에 있다는 얘기죠. P형 반도체에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자와 전공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자, 불순물의 개수가 다른 말로 농도가 증가하면 뭐가 좋아진다? 캐리어의 재결합률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재결합률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바이어스 걸어주지 않았을 때에 대한 내용이죠. 열평형 상태에서 전자와 전공의 열적. 여러분들 이거는 순바이어스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본래 그대로의 상태. 본래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전자와 전공의 전자가 빠져나가 빈 자리, 전자와 전공에 대한 열적 생성과 같다. 생성과 재결합률이 같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해가 가시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결합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반도체의 공정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랑 마찬가지인데 전자와 전공에 대한 개수가 많으면은 순바이어스가 걸어졌을 때 공급층을 지나서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가는 방향으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순바이어스 상태가 아니라 열평형 상태. 순바이어스도 역바이어스도 걸어주지 않은 그 상태에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에서는 전자의 개수와 전자와 전공에 대한 열적 생성과 재결합률이 같다라고 하는 거 요거
꼭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6번으로 가보시면은요, 베이스 폭이 감소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자, 베이스 폭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일단 베이스 영역에 들어있는 다수 캐리어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전류가 감소한다. 자, 가로 6번입니다. 베이스 폭이 감소한다. 베이스 폭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베이스 영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베이스 영역이 감소한다. 자, 이 베이스 영역이 감소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뭐가요? 다수 캐리어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수 캐리어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이스 전류가 감소한다는 거죠. 베이스 전류가 감소한다. 자, 그러면 에미터 전류, 그 다음에 콜렉터 전류,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가 나와 있는데 요것이 감소하면, 자, IE는 IC 플러스 IE B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시면요. 자, 이것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의 요거만 보시면은 이 베이스 전류 감소폭에 대한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없겠는데, 베이스 전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의 뭐다? 거의 에미터 전류와 콜렉터 전류가 거의 같아진다. 베이스 전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미터 전류와 뭐가? 콜렉터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다시피 알파라는 게 있어요. 자, 알파. 이 알파는 베이스 접지 시에 순방향 전류 증폭률이에요. 전류 증폭률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베이스 접지 시니까, 자, 입력이 뭐가 돼요? 입력이 2m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력이 뭐가 된다? 컬렉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알파는 I2분의, 자, 여기 입력분의, 자, 입력 전류분의 뭐가 된다? 출력 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입력 전류는 뭐예요? 이미터 전류분의 뭐냐면은 콜렉터 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두 개가 거의 같아지면 거의 1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베이스 폭이 감소해서 베이스 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베이스 전류가 거의 줄어들면은 뭐가 가까워진다? 에미터와 콜렉터에 대한 전류 비율이 거의 같아진다. 그래서 알파가 거의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베타는 뭐가 될까요? 1-알파분의 알파,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알파가 1에 가까워진대요. 그러면은, 이 2m 접지 시에, 순방향 전류 증폭률에 대한 내용에서, 자, 이건 뭐예요? 거의 1에 가까워지면은 1이잖아요. 얘가 뭐예요? 0분의 1이네. 와, 무한대예요. 와, 에미터 접지 시에 순방향 전류 증폭률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자, 베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IB분의 IC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이 거의 0에 가까워지면서 상수가 돼버리니까 전류에 대한 전류 증폭률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이제 저는 2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콜렉터와 그 다음에 베이스
베이스 사이에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이거는 뭐 한 거예요? 베이스 폭이 줄어들었을 때에 대한 영향을 본 것이고, 그러면 이제 2번은요. 2번은 베이스 폭이 이 감소했을 때, 감소하였을 때, 그때의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본 것이고, 3번은 뭐냐면,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베이스 폭을 줄일 거냐라는 것이죠. 베이스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베이스 폭을 감소시킬 거냐? 자, 보시자고요.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여러분들 뭐 걸어주죠? 증폭기니까, 그렇죠. 얘가 역바이스를 걸어줘요. 그러면은 역바이스를 걸어주는데 이 역바이스 전압을 더 증가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원래도, 자, 보십시오. 증폭기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은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뭘 걸어주고, 순바이어스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바이스를 걸어주는데, 이 역바이어스 전압을 일정 전압보다 크게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 자, 베이스에 대한 폭이 컬렉터 영역에 있는, 자, 컬렉터 영역에 뭐가요? 영역에 공급층이, 자, 공급층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전개가 있는 거잖아요. 공급층에 대한 공급층이 증가돼요. 그럼 이 증가되는 내용이 베이스 영역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역을 그만큼 넘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베이스의 영역에 근접해서 실질적으로 베이스 폭이 줄어든다. 베이스 폭이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생성되는 전류가 줄어든다. 베이스에 대한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자, 여러분들 컬렉터 전류는 에미터 전류 마이너스 베이스 전류가 되는데 이것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죠? 이것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이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 식을 풀이 과정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2m에서 오는, 자, 2m에서 오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를, 왜요? 이게 NPN이니까 에미터의 다수 캐리어 전자고, 베이스의 다수 캐리어인 전공이고, 그 다음에 콜렉터의 다수 캐리어인 뭐예요? 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폭이 줄어들면 베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미터와 베이스에는 순바이어스고 콜렉터와 베이스에는 역바이어스인데, 이 두 사이에 걸어져 있었던 역바이어스 전압을 증가시키면은 공급층이 증가돼갖고 여기에 대한 유효 면적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오는 에미터 전류가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갖고 거의 어떻게 된다? 컬렉터 전류하고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미터에서 오는 전자를 더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베이스 폭에 대한 것을 감소시키면은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시니까 동그라미 4번에 뭐가 있냐면 베이스 수송개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에미터에 주입된 전자 중에서 베이스 내에서 재결합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얘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베이스 수송개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NPN이에요.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죠. 자, 요 사이에 더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역바이어스죠. 자,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고요. NP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순발이었으니까 이렇게 걸어주고, 여기서 역발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걸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증가시키면은 여기 있었던 공급층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더 증가된다. 그래서 공급층이 더 증가된다는 게 이만큼 더 증가가 되다 보니까 요 유효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어요.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유효 면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IB에 대한 전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들어있었던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역바이어스를 증가시키니까 여러분 이거 물리전자공에서 굉장히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역바이어스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가 컬렉터에서 발생하는 공급층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공급층이 증가되니까 베이스 영역에 있는 다수 캐리어가 있는 영역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베이스의 유효 영역이, 베이스에 대한 유효 영역이 줄어드니까. 자, 줄어들어서 베이스의 다수 캐리어인 전공이니까 P형이니까 뭐예요? 전공이 될 거 아니에요. 다수 캐리어인 전공에 대한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얘는 순바이어스잖아요. 그죠? 순바이어스이기 때문에 다수 캐리어인 전공이 줄어드는 거니까 2m에서 넘어오는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개수하고 베이스에 있는 전공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만날 거 아닙니까? 자, 전자 마이너스와 전공이라고 하는 플러스가 만나서 여기서 뭐가 없어져요? 자, 재결합에 의해서 다수 캐리어와 N형에서 넘어오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와 베이스에 있는 전공이 어떻게 됐어요? 재결합해보려면 여기는 캐리어가 N형에서 넘어오고 있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개수가 재결합에 의해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베이스 영역에 있었던 전공에 대한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결합에 의해서 감소되는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재결합에 의해서 줄어드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 다 넘어간다고. 여기서 넘어오는 전자에 대한 개수가 P형에 들어있는 다수 캐리어와 만나는 것이 재결합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하게 살아서 넘어가는 전자에 대한 개수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획이 많아지기 때문에, 컬렉터 전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었던 내용이에요. 베이스 수송 개수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내에서 재결합하지 않고 컬렉터에 도달하는 전자 또는 전공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수송 개수.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얘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베이스 내에서 재결합하지 않고 컬렉터까지 도달하는 거죠. 컬렉터에 도달하는 전자나 전공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럼 베이스 수송 개수가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되겠어요? 뭐가 줄어들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역바이어스에 대한 전압이 증가가 돼갖고 이 폭이 감소해갖고 재결합률이 줄어들고서 이렇게 쭉 다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서부터는요, 가로 7번하고 그 다음에 가로 8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아실 만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2m 효율은요. 자, 2m 효율입니다. 2m 효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죠. 1m에서
순바이어스, 콜렉터에서 있는 역바이어스 전압 가했을 때 도핑 농도, 그 다음에 전개 분포, 동작 시 에너지 순요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미터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셨던 내용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미터 효율, 이거 감마입니다. 감마. 감마라고 읽고요. 자, 이거는 알파의 T. 알파, T분의 알파는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도착률이에요. 자, 도착률이고, 그 다음에, 베이스 접지 시의 순방향 전류 증폭률, 알파. 이거는 도착률이고, 알파예요. 베이스 접지 시의 순방향 전류 증폭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내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베이스 폭이 줄어들면 베이스 전류가 감소하고 전개 영역이 증가해가지고 알파가 증가하기 때문에 도착률이 감소하고 이미터 효율은 증가한다.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역바이어스, 자, 역바이어스가 증가해요. 자, 그러면 베이스 컬렉터 영역의 공급층이, 아까도 여러분 이거 이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급층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베이스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예요? 이것의 전개가 증가한다고 해요. 전개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자, 베이스에 뭐예요? 유효 영역이 감소하는데, 이 말은 베이스의 다수 캐리어가 감소하기 때문에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어져 있는, 자, 순바이어스잖아요. 이 순바이어스 때문에 베이스로 넘어오는, 자, 베이스로 넘어오는 다수 캐리어가 그 베이스에 원래 있던 뭐가요? 다수 캐리어. 자, 이거는 뭐냐면 전자가 되겠고, NPN에서는요, 원래 있었던 다수 캐리어는 뭐가 돼요? 전공이 되잖아요. 그 전공이 뭐예요? 재결합이, 자, 줄어들기 때문에 베이스 전류가 줄어들고, 그렇죠? 그럼 알파는 I2분의 IC다. 왜냐? 요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IC-IB분의 IC니까 요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뭐에 가까워진다? IC분의 IC니까 거의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m 효율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m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8번으로 가보시면 2m 효율 2m 효율 2가 되는데요. 자, ICN입니다. 2m 개방을 했어요. 2m 개방 시에 컬렉터와 베이스 간의 누설전류이고 ICBO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요것에 대한 명칭 물어봅니다. 명칭. ICBO가 뭐냐? 그죠? 명칭 물어보는데요. 요거를 개방했을 때, 자, 요거 보십시오. 여기 없는 철자. 오픈했어요. 뭐가 없어요? 이미터가 없죠. 이미터를 개방했을 때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흐르는 전류, 즉 이미터 입력을 개방했을 때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자, 이거는 뭐에 의한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ICBO는 이미터 개방 시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역바이어스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 베이스 영역에
축적된 소수 캐리어의 영향, 전하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요, 자, 이거는요, 트랜지스터, 왜냐면 역바이스 전류이기 때문에, 자, 베타는 일반적일 때는, 자, 요거 콜렉터 전류는요, 이렇게 가지만, 원래는 이렇게 가지만, 1 플러스 베타의 ICBO라고 하는, 이제, ICO, 그죠? 이렇게 그, 콜렉터 차단 전류, ICO라고 하는 콜렉터 차단 전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베이스 그 트랜지스터의 영향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콜렉터 접합에도 순바이어스를 걸면 됐습니다. 콜렉터 접합에 자, 뭘 걸어주면 순바이어스 전압을 걸면은 소수 영역의 농도가 증가한다. 자, 베이스 영역에 뭐예요? 소수 전압 농도가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에미터 효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 콜렉터 베이스 사이에 대한 전압이에요. 자, 요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역바이어스, 콜렉터 베이스 사이의 역바이어스니까 이건 뭐냐면 차단이죠. 차단 영역일 때. 원래는 증폭기 쓸 때 뭐예요? 증폭기로 사용될 때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바이어스,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바이어스인데 두 개를 다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역바이어스,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역바이어스 두 개를 다 걸어줬을 때는 어찌 된다? 베이스 영역의 소수 전압 거의 영역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니까 베이스 영역의 뭐예요? 소수 전압은 뭐다? 0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구정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정리를 하고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